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2022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민년 새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는 코로나 이야기입니다. 작년 12월 30일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미국은 31만 명, 프랑스는 17만 명, 영국은 12만 명 등 최악을 치닫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그러나 영국 가디언지는 오미크론이 곧 감기 수준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사에서도 올해 하반기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새해부터는 대출이 2억을 넘으면 DSR 적용을 받습니다. DSR이라는 것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의 약자고요. 총 대출금이 2억을 넘는 사람인 경우에 이 DSR 40% 규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돈 빌리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죠. 주택가격, 지방부터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서울 시민의 경우 주택 구매 의사가 약간 하락했습니다. 지방의 분양 완판 행진 1년 만에 지금은 대규모 미달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집값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기사입니다. 사실 집값이 떨어져도 문제죠. 깡통주택이 속출 때 실물 경제에 큰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앞으로 5, 6년 더 간다고 하는 그런 전망도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121명에게 설문을 조사했더니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수출은 역대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수출 6,445억 불을 달성했습니다. 작년 주식 마지막 날 0.52% 코스피는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58% 상승해서 주식시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난주 주간 차트인데요. 0.95% 떨어져서 마감을 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코스피 주가는 1.23%밖에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보합세였다고 볼 수 있겠죠. 작년 한국 주식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작년 한 해 달러 원 환율은 연초에 1달러당 1,084원에 시작해서 연말에 1,188원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달러당 약 100원 상승한 것입니다. 대략 9% 원화 가치가 절하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새해 주식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월 달에 메타버스, 대체불가 토큰, 그리고 반도체 이런 종목들을 증권사에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주식은요, 증권사마다 각각 다른 전망을 내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제일 비관적인데요. 지난 연말 S&P 주가가 4,766으로 끝났는데 모건 스탠리는 4,400으로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골드만삭스가 제일 긍정적으로 전망을 내놨습니다. 올해 S&P 500 지수가 5,100까지 간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가의 여러 전문 기관들이 헷갈리는 증시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30일 기준으로 나스닥 골든 드래곤 차이나 지수가 하루에 9.4%나 올랐습니다. 작년 내내 중국 주식은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연말에 이렇게 많이 올라서 차이나 리스크가 끝나지 않았나? 그런 예상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내년에는 중국 증시가 좋을 것이니까 이제 풀 베팅을 해야 된다는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JP 모건, 골드만삭스, 블랙록, USB 등등이 중국 주식을 늘리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면 파란 것이 세계 MSCI 지수고요. 계속 올랐죠. 이 빨간 것이 MSCI 차이나 지수입니다. 계속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에는 중국 주식이 유망할 거라고 이렇게 많은 곳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건 스탠리나 시티그룹은 중국 증시가 올해에도 좋지 않을 것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마지막 거래일에 유가가 2.4% 급락해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연간 상승폭은 유가가 12년 만에 최대였습니다. 서부 텍사스 중진류 1년 차트입니다. 배럴당 50달러 이하에서 시작해서 거의 90달러까지 찍고 올 하반기에 65달러까지 하락했다가 지금 다시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크게 보면 연초부터 지금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상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원화 기준으로 작년 최고의 재테크는 금이다라고 하는 예상 외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금 1년 수익률은 11.6%고 거기에 비해서 펀드는 10.2%, 주택가격은 9.6%, 달러는 9.4%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주택가격이라는 것이 서울이나 경기도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올랐죠. 이건 아마 전국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화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 가격이 더 많이 상승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 선물 1년 차트입니다. 달러 베이스로 보면 연초에 온스당 1900불에서 봄에 1700불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1750불 정도로 바닥을 다지고 하반기부터 금 가격이 점차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연말로 들어가면서 조금씩 저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은은 그거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올해 중순에 28달러로 고점을 찍고 올 가을에 23달러 아래로 내려왔다가 바닥을 다지고 은도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 1년 차트입니다. 1% 이하에서 시작한 국채금리는 봄에 1.7까지 급속도로 상승하다가 여름 이후에 1.2 아래로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바닥을 다지고 조금씩 오르는 추세입니다. 올해 내년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리기 때문에 이 10년물 국채금리는 조금씩 상승할 것입니다. 미 2년 채권 1년 차트입니다. 2년짜리 채권은 실제 인플레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인플레이율이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2년 채권 금리는 여름 이후에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 S&P 500 지난주 주간 차트입니다. 0.68% 올라서 끝났습니다. 작년 한 해 S&P 500 차트는 28.79% 그러니까 거의 29%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재작년에 상당히 많은 상승에 이어 2년째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를 인플레이션이냐 오미크론이냐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그렇게 진단하기도 합니다. 2년 동안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시켜 놨는데 오미크론 확산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인플레이율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예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 들어 오미크론 감염자 수도 굉장히 가파르게 늘고 있죠. OECD 경기 선행지수는 지금 둔화되는 양상이고요.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전 세계 GDP 대비 부채 비율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냐 오미크론이냐라는 딜레마에서 올 한 해 경제도 위태위태하게 한 발 한 발 전진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2022년 첫 번째 이민년 새해를 정리하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미 연준은 양적 완화를 지금까지 하다가 작년 말에 양적 완화를 축소하겠다고 예고를 했고 그리고 올해 금리 인상을 3번 정도 할 것이라고 그렇게 암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인플레는 상당한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죠. 코로나 변이종 오미크론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급망 문제가 해결이 되고 소비가 되살아나는 현상이 더 뚜렷해지면서 경제가 정상화되는가 아니면 연준이 유동성을 줄이기 때문에 기업이나 가계 경제가 힘을 잃고 비틀거릴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미국보다는 한국이나 중국 시장이 괜찮을 듯 보입니다.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22년 첫 번째 방송을 마치면서 시편 30편 5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전날 슬퍼하다가도 아침이 되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1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벌써 2년째 전 세계가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전전긍긍하고 지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고와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새해에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라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새해 아침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